저는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 굉장히 사실 엄청 떨립니다, 지금. 네,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헛소리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잘 넘겨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제 오늘 강의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은 가장 밑에 있는 한 줄입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제가 살았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저와 연관이 있는 분야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고요.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과정을 또 밟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했는데 저 중간에 굉장히 큰 사건이 네,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 삶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주도적으로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갖고 왔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는 굉장히 좀 무거운 단어로 네, 다가올 수 있는 단어인데요. 저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보이는 것처럼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졸음운전하는 덤프트럭한테 차가 치여서 네, 차가 반파가 됐고, 저는 정말 갓난아기였는데 제가 그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튕겨 나가면서 살아났던 네,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제가 물고기 이렇게 잡으러 다니다가 네, 다리가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곳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네,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벌초를 하는 중에 장수 말벌집을 제가 건들면서 네, 그 상황 알 때 좀 실감이 나긴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야 도망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벌 10마리한테 쏘여서 얼굴하고 이제 신경마비가 오고 얼굴이 부어서 네, 구급차에 실려가서 해독 주사를 맞아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사건은 제 삶에 그렇게 큰 변화를 겪었던 사건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죽음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갖고 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극단적 시도, 그리고 심장병입니다. 제가 군대를 굉장히 좀 힘들게 좀 다녀왔어요. 사실 제가 행정병이라는 보직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병은 좀 꿀이다. 그리고 좀 손쉽게 군 생활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200명 정도 되는 행병병이 모여있는 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200명이 가장 이제 띵각띵각 놀면서 일을 하는 일을 종합해서 하는 부서로 있다 보니까 매일 야근을 했던 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야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저희 맞선임은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가 계속 이제 내무반을 떠나서 일을 가니까 본인이 이제 막내 생활을 오래 했다고 느껴서 저를 계속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런 악패습이 굉장히 좀 심해졌었는데 제가 잠을 못 자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어떤 이제 악패습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만나던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서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극단적 시도를 이제 하게 돼요. 네. 근데 사실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그 시도를 하고 나서의 제가 느낀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살아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숨 쉬는 게 굉장히 좀 행복하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실 누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이런 일상에서 정말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느끼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혹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 되게 복을 받았구나,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시기 때 정말 숨 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서
그때부터 조금 삶의 터닝 포인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긍정적이게 좀 사는 편입니다. 잘 웃고, 뭐, 이렇게 불법적인 것도 안 하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 좋아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청년인데, 그냥 잠깐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겨 있다가, 그런 시도로 인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 긍정적인 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워낙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심장이 아팠던 적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갑자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누가 심장을 쥐어 짜는 듯한 네, 그리고 1, 2분 정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군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의사가 저한테 아플 때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후에 이 증상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병명은 저는 협심증이라는 병명을 지금 앓고 있는데요. 협심증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혈관에 이제 피가 돌지 않아도 심장이 멈추는 네,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때 군 생활했을 때는 제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아팠다가 많은 그런 병인 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통증이 심했던 적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1, 2분 정도 이렇게 심장을 부여잡고 숨을 못 쉬는데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벌쩍 일어나서 다시 설거지를 하고 저한테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또 증상이 나와서 친구가 저한테 병원에 꼭 가봐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병원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진찰을 받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심장병이다라는 진단을 처음 이제 내려주시게 되죠. 저는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이게 심각한 병인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협심증이라는 병명만 저한테 알려주시고 돌아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겁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그래서 병원 로비에 앉아서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협심증.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뜬 기사의 내용이 협심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것을 사실 제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그거는 제가 어쨌든 힘듦으로 인해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삶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단톡에 야, 나 죽는데 나 죽어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니까 친구들이 이제 막 장난치지 말고 전화가 옵니다. 막 욕을 하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뭐 그런 농담을 하냐. 근데 저는 거기서 야, 나 죽는데, 나 죽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좀 울컥하긴 합니다. 그때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병원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 달, 2달 정도를 시한부로 삽니다. 네.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삶의 의미가 이제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병만 보고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2달 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무뎌진 부분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심장병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삶의 또 동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내가 도대체 이제 뭘 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그 제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을 때 당시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지속하는 걸 진짜 못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저희 누나가 너 영업사원 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딱히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군이었어요. 사실 요즘은 MBTI다 뭐다 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직업을 좀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 윗세대 분들도 그때 당시에 뭔가 성향 검사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 직업 추천도 약간 사짜 직업만 해라 약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아서 해 해서 누나가 이제 저 대신 이력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다음날 서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네. 전화가 와서 저한테 면접을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말을 하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덜컥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 취업이 돼서 영업사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업사원을 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내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과 소통을 하고 사람이 나의 말로 인해서 리액션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좀 행복감을 느끼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심장이 아파서 올스톱을 해버렸어요. 사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했지만 제가 영업적인 수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저한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차장님께서 왜 계속 성과가 안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그때 심장병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고 그런 무뎌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심장병이라는 어떤 그 통증이 왔을 때 모든 걸 다 스톱시켰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성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온 신경에 다 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스톱을 시키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공원에서 이제 또 뭘 하면서 또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영업사원으로 있던 직업의 그 과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혹시 매니저 해볼 생각 없어? 그렇게 저는 연예인 매니저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시기에 이런 연락이 온다는 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연예인 매니저라는 직군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연기라는 게 재밌네. 근데 연기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작품을 끝내고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구중추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 죽을 뻔한 상황이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가족 다 같이 이제 병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신내림 받듯이 연기하고 싶다는 텍스트가 머릿속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도레미파 솔라 시도 시도를 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아래쪽에 한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도들을 그때부터 했고 지금도 계속 시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연기는 계속 진행 중이고 모델 일도 하면서 쇼호스트도 도전을 해보고 연극 심리 치료 그리고 프리다이빙, 경제 TV 등등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극 심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 이것도 우연하게 제가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 친구의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연극 심리 치료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제가 심리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트라우마를 겪어보고 또 내 트라우마를 꺼내보고 이 상대방 내담자들의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힐링을 해주는 그런 걸 굉장히 좀 보람을 좀 느끼곤 했어요. 근데 저랑은 결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좀 웃게 해주는 좀 니즈가 있는데 영역심리치료사는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계속 끄집어내고 상처를 찢으면서 직면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프리다이빙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계곡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극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도전을 했고, 물의 공포증을 또 이겨냈던.
그런 이야기를 또 잠깐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프리랜서 강사랑 MC 진행자 쪽에 조금 열을 좀 네,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좀, 우리 선배님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뭐 이런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연기 쪽은 촬영이다 보니까 뭔가 NG가 있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되고, 틀리면 처음부터 뭐 다시 시도를 해보면 해도 돼요. 하지만 프리랜서와 MC 진행자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NG가 없잖아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 내가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 그 순간을 어쨌든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즉흥적인 어떤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번 강의 갈 때마다 그리고 매번 진행을 할 때마다 정말 저한테는 큰 도전이고 제 삶에 정말 큰 시도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네, 지금 제가 시도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심장병을 예전에는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한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저는 심장병이 저한테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정적이게 살 수 있는 방향성, 내가 열정적이게 살 수 있는 이유, 제가 만약에 심장병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진짜 열심히 사는 삶을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혹시 스스로 행복하신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행복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좀 필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열정적이게 아마 고생을 하면서 살고 계실 텐데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만족을 못하고 좀 서툰 모습이라도 스스로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의 말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